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비대면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되고 또 은행권들의 은행 점포 축소가 이어지면서 모바일 금융 앱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경우는 이 모바일 금융 앱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의 권유희 과장과 짚어보겠습니다. 권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할 때 이 고령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동안 이 고령자를 위한 모바일 금융 앱의 기능이나 명확한 참고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좀 마련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은행 점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기에 모바일 앱이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는 모바일 금융 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은행별로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 정도만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감원 및 은행권과 함께 TF를 운영했고, 지난 금요일에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앱 개발 원칙을 담은 은행권 공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고령자들이 모바일 금융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고령자 모드라는 걸 제공한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침에 따라서 은행별로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조회, 이체 등 2개 이상의 기능에 대해 이용하시는 전체 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령자 모드에서는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화면 아이콘도 키우고 구조와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등 쉽게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모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로를 최소화하고 각 작업 단계별로도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교육 설명 자료를 앱 내에 탑재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자료와 신공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고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앱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개선을 이어나가야 될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 또 이번 마련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앱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들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금융 앱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기업은행이 앱을 출시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들이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하고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은행권의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서 카드,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지침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를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은 은행들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권유희 과장과 짚어봤습니다. 권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